세계는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여행하지 않는 자는 오직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인데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수다를 떠는 임수다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은 미리 주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 임디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늘 그저 그런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주말이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주말 전에는 주말만 돼봐라. 뭐 주말에 뭐 하지? 주말에 뭐 먹지? 막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막상 주말에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먹고 놀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아까 오늘의 수다 주제를 말했었는데요. 여행이었죠, 오늘의 주제.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고 끝낼 예정이에요. 이런. 아쉬운 거 맞아요? 리액션은? 아쉽네요. 이 짧은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상인분들과도 얼굴 익히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총 3번의 방송만 남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좋은 건가 싫은 건가? 그래도 뭐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시작할게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러면 하루 느린 울산 뉴스로 시작을 해볼게요. 외국인 한가위 큰 잔치가 어제 외국인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화강 대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과 러시아, 중국 등 국가별 전통예술단 공연과 소음 복주머니 던지기, 국가별 제기차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가운 써주기와 연날리기, 전통 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어쩐지 어제 외국인 한가위 큰 잔치가 태화강 대공원에서 열렸다고 하네요. 왜냐면 제가 어제 성남동에 가니까 외국 분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정말. 그냥 우리나라 말보다 외국 말을 더 많이 듣다 온 느낌인데 그냥 저는 요즘 그냥 성남동 오면 외국인 분이 많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많은 추석 행사가 있었네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6,805명을 상대로 실시한 내년 주민 참여 예산 중요도 설문조사에서 인성교육이 44.27%로 최우선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26.86%, 교육과정 운영이 24.32%로 뒤를 이었다며 최근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 주민 참여 예산 중요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27%의 분들이 인성교육이 최우선이라고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성교육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민연대는 관피아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시 제2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장애인 체육관 관장에 임명이 된 것은 울산시가 비정상적 운영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위탁시설의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울산시의 제2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관피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이 이미 퇴직까지 한 공무원인데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또 장애인 체육관의 광장에 다시 임명이 됐다는 거에 대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하네요. 부디 깨끗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음악 듣고 올게요. Ladies and gentlemen. 현지의 여행길, 러블리즈의 비밀 여행,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루 느린 울산 뉴스 해볼게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남구 장생포항 동쪽 7km 해상에서 참돌고래 500여 마리가 15분 동안 발견됐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이번 발견이 지난 4월 정기 운항 시작 이후 올 들어 18번째이며 역대 최다인 지난 2014년에는 19차례 고래 발견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과 다음 날을 제외하고 운항을 계속합니다. 또 울산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참돌고래 떼 500여 마리를 15분 동안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참돌고래 떼가 발견이 됐다는 기사를 제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제 또 참돌고래 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1년 동안 19번의 발견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18번째 관측이라서 돌고래 발견의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네요. 앞으로도 쭉 자주 울산 바다에서 돌고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4년간 깎인 지방 교부세액이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22억 800만 원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인천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5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징수 태만으로 6억 600만 원, 예상 편성 기준 위반으로 1,7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울산시가 지방 교부세액이 지난 4년간 22억 원 정도가 깎였다고 하네요. 이 정도의 깎임은 이제 인천과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다 지출, 그리고 수입 징수의 태만, 그리고 예선 편성 기준 위반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요. 깎인 이유가 울산 쪽에서 이제 잘못해서 깎인 게 맞죠. 법도 위반하고 또 태만하고 그래서 22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깎인 것 같네요. 부디 제대로 된 일을 해서 이런 지방교부세액이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하루 느린 울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의 안녕, 양희은의 배낭여행, 라디의 날 위한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임 DJ와 함께 수다를 떨어보는 임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아까 먼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바로 여행입니다. 어허. 여행. 말만 들어도 정말 설레이고 막 가고 싶어지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수다를 떨기 전에 한 가지 이벤트라면 이벤트겠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임 DJ 시간에 여행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께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하죠. 시장에서는 또 온누리 상품권이 대빵이니까. 좋은데? 그죠? 네. 뭐 간단히 아무런 종이에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어디 여행지가 좋더라. 아니면 어느 곳에 놀러 갔는데 뭐가 맛있더라. 혹은 나는 어디 가는 게 꿈이다. 등등 뭐 네. 아무런 내용도 상관없어요. 네. 그저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뭐 혹시나 적을 종이랑 펜이 없으시면 저희가 라디오 부스 문을 두드려 주시면 펜과 종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국어 사전에는 이제 여행이란 뜻이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행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행을 떠나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에서 얻어지는 힘과 또 긍정적인 느낌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행을 자주 떠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 틈틈이 떠나고 있고요. 돈만 모아지면 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모아지는 돈이 뭐 잘 없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좀 한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여행만 다니냐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허락해주는 한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네. 또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다들 다르다고 하죠. 네. 관광객은 그들이 어디에 갔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행자는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잘 정리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자는 그가 보는 것을 보지만 관광객은 오직 보러 간 것만 보고 온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관광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어디에 갔었다는 것보다 뭐가 유명하니까 거기 가면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뭐 이런 게 관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리로 가면 뭐가 나올지 저리로 가면 뭐가 나올지 또 깊게 말하면 지도 없이 자기 발길 닿는 곳 바로 거기가 여행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자기가 주도된 게 여행인 그쵸. 거네요. 사실 내가 여행을 한다는데 누가 감히 너는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무례한 발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네. 왜냐면 난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넌 관광을 했어 라고 하면 뭔가 깎아내려진 기분이 좀 들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각자 본인마다 여행이라는 정의가 다를 수도 있고 혼자 가나 여러 사람이 가나 여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진정한 여행은 혼자 떠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혼자 떠나서 좋은 걸 느꼈을 뿐이지 같이 누구랑 떠나도 충분히 더 좋고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음악 듣고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주 떠나는 내일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악 듣고 올게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김현숙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까는 여행에 대한 정의와 저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떠나는 내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은 내일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요즘 대학생들과 20대들에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여행인데요. 코레일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일로는 2007년 여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인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 2010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서 여름과 겨울에 떠날 수 있는 그런 기차표입니다. 2007년에는 약 8,000장을 판매를 했었고요. 2010년에는 5만 8천 장이 될 오우. 정도로 엄청난 숫자로 이제 네. 늘어나게 되었죠. 아마 지금은 더 훨씬 많은 숫자의 표가 팔렸을 거예요. 원래 이 네일로가 나이 제한이 만 25세였거든요. 근데 올해 헐. 7월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만 28세까지. 에? 그러니까 30살까지 가능한 걸로 변경이 오.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아주 쉽고 또 싸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죠. 다행히 저도 아직 기회가 네. 있어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네. 네일로를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또 뭐 내일 대부분 이제 네일로는 네일로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전주 갔다가 담양, 그리고 보성, 순천, 부산, 경주 이 순서대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이랑 또 전라도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줘야겠죠. 저는 진짜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좋아서 재작년에만 한 4번 정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또 너무 많은 관광객이 있어가지고 이전처럼 또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음식과 또 여유로운 전주의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 또 가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전주 갔으면 담양으로 다시 넘어오죠. 네. 담양으로 떠나서 대나무가 이제 막 늘어져 있는 중록원도 가서 대나무가 함유된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야 아이고. 되고요.
또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길도 걸으면서 사진도 찍어 봐야겠죠.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중록원 안은 대나무 덕에 이제 그늘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했고요. 나와서 이제 그 옆에 국수거리에서 먹는 국수도 참 맛있었습니다. 아,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길은 좀 어둑어둑할 때 갔더니 뭐 가로등도 딱히 없어가지고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실 분들은 좀 더 서둘러서 해가 있을 때 가시는 게 또 사진도 이쁘게 찍을 수 있고 구경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보성에 가야죠. 옆에 있잖아요. 높고 이제 넓게 녹차가 네. 심어져 있는 어. 녹차밭을 보면 참 푸르른 첫 인상을 딱 느낄 수 네. 있습니다. 저는 그 담양 갔을 때 같이 갔던 거라서 참 뭐 역시나 여름에 또 갔었거든요. 근데 녹차밭을 좀 산처럼 올라가야 돼요. 녹차밭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아, 더위에 지쳐하면서도 꼭대기까지 갔더니 결국 정상에서는 저 멀리 이제 바다도 보이고 아주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녹차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야 되고요. 또뭐 녹차와 관련된 상품도 구경을 하고 그랬었네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떠오르는 여행지가 바로 순천이죠. 순천만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네요.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만 슬쩍 지나가 봤었는데 시간이 난다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입니다. 여기는 드라마 세트장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일로 기차를 달리고 달려서 이제 부산으로 도착하죠. 우리 울산이야 뭐 부산에 가까우니까 자주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서울이나 타 지방 사람들은 마음 먹고 와야 하는 그런 곳이죠. 뭐 광안리, 해운대, 자갈치 시장, 남포동, 서면 정말 가볼 곳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먹거리도 많고 또 구경할 곳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또 입을 즐겁게 해주는 도시죠. 그렇게 부산을 거쳐서 마지막 코스인 경주로 가는데요. 경주는 유적지도 많고 네. 또 공원들이 잘 돼 있어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산책하기도 참 좋습니다. 밤에는 안압지와 첨성대 야경이 또 그렇게 예뻐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찾는 곳이기도 하죠. 저도 밤에 안압지를 한번 갔었는데 네. 정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의 줄을 서서 같이 걸어갈 정도로 네. 그렇게 안압지를 갔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황룡사이서탑 그 뭐 이게 그쵸, 그것도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조명으로 맞아요. 돼 있는. 그쵸, 그쵸. 정말 밤 야경을 진짜 인정. 너무 네. 예뻐요. 이제 아, 이뻐요. 그 호수에 네. 비춰지는 그거 너무 예쁜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좀 구경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사람들은 경주가 좀 가까우니까 휴가철이 아닐 때 가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부분 내일로 코스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하네요. 밑에 지방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가겠죠. 경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전라도 들렸다가 뭐 하는데 뭐 서울에도 갔다가 또 강원도도 가는 그런 코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밑에 사람들은. 근데 또 아쉽게도 울산으로 내일 오는 분들이 잘 없어요. 아. 왜냐하면 뭐 딱히 볼 게 없나. 울산도 타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 상품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 아, 이런. 벌써 끝났나?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의 이제 제가 했던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시장 임 DJ의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행이죠. 계속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2부에서는 저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아까 말을 했었는데요. 네. 일부러 여행이라는 주제를 지금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제가 다음 달 10월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하. 약 아마 50일간의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하이.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더 하고요. 네. 제가 떠났던 여행지 중에 인상 깊었던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의 생애 첫 여행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중국 베이징과 장가게 여행이었어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난다는 사실에 그것 자체로도 그냥 너무 설렜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중국이 참 가보고 싶었어요. 대륙.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TV에서 보는 각종 벌레들을 이제 꼬치에 끼워서 파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이유였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갈 정도는 한번 도전해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갔었죠. 그런데 정갈은커녕 막상 가니까 그런 벌레 관련된 음식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이드한테 이제 여행 내내 정갈꼬지 어딨냐 자꾸 물어봤는데 보이는 건 양꼬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제게 패키지로 갔거든요. 이제 패키지로 오신 아저씨 한 분이 그런 걸 보려면 태국으로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야시장에서 제가 원하는 벌레들이 있는 그런 꼬치들을 볼 수 있지만 패키지의 단점이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이 이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밤에 나올 수가 없네. 그죠. 아, 낮에 이제 빨리 번화가를 구경하고 저녁에 또 다른 곳을 이제 관광해야 했거든요. 아, 그렇게 장가게로 넘어가서 뭐 그때 당시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 아바타에 나올 만한 경관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여행이 패키지다 보니까 물론 신경을 쓸 게 없어서 편하기도 하고 또 밥 때 되면 밥도 주고 돌아다닐 때는 에어컨 나오는 버스에서 오.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이제 또 관광지에 데려다 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참 편하긴 했는데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박탈이 되니까 몇 시까지 막 와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아, 게다가 어찌나 아침부터 깨우는지 4박 5일 내내 피곤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일단 당장에 정갈꼬지를 못 먹어서 그 정갈꼬지를 보러 가겠다는 일념 하에 그 아저씨 말대로 태국으로 아는 언니와 이제 드디어 자유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정갈꼬지가 뭔지 막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그죠? 태국으로까지 저를 가게 만들었는데 여튼 그렇게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 드디어 제 눈앞에 검정색 모양의 정갈꼬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 건 못 봤고요. 그걸 파는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눈앞에서 이제 관광객의 눈앞에다가 자꾸 막 정갈꼬지 갖다 대면서 팔고 있었어요. 정갈 이러면서 한국말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들이댔는데 뭔가 그 정갈 같은 걸 이제 딱 본 순간 막 반갑기는 해요. 이게 드디어 내가 봤다. 근데 그 뭐죠? 먹기 싫게 생겼다. 딱 보자마자 먹기 싫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먹기 싫더라고요. 생긴 게. 실컷 태국에 이제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기분 좋게 있다가 언제 요리됐는지도 모르는 그 정갈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가격도 되게 비쌌고요. 그냥 사진 한 장만 찍고 그냥 그렇게 이제 정갈 에피소드는 끝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벌레꼬치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었죠. 저는 일단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뭐 벌레 이런 거 집착 안 하고 다른 거를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제 인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도리플라이의 낡은 배낭을 메고 신치림의 배낭여행자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과 태국을 뒤로하고 인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야. 이 인도 여행은 좀 특별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참 즉흥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이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딸, 엄마랑 인도 다녀올래? 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뒷동산 가듯이. 저도 물론 언젠간 인도를 가야지 하고 또 가고 싶은 여행지 리스트에 올려놨지만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해올 줄은 몰랐어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식들이 이제 인도에 간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인도를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인도에 이제 버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을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인도 여행 준비를 해서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늙기 전에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그게 여행하기 편한 유럽 같은 곳이 아니라 왜 인도일까 했지만 저희 어머니라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뭐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걱정이 좀 있었어요. 혼자 여행을 하면 이제 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제 방향 감각도 없는 엄마를 모신다는 책임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영어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복싱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복싱을 할 때 아이고. 방어 위주의 복싱을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나 싶어서 어휴. 방어를 해야 될 네. 일이 생길까 봐. 아, 그렇게 인도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온전히 엄마와 저만 인도 사람들 틈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늦게 도착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햄버거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첫 노숙을 했었는데요. 그냥 모든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인도는 이제 커다란 땅덩어리를 대부분 기차를 타고 15시간씩 어휴. 지역을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네. 기본이 아무래도 기본 한 13시간, 15시간을 달리다 보면 좀 오래 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슬리핑 기차가 있습니다. 누워서 갈 수 있는. 아, 저는 비록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이지만 둘 다 돈을 아끼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기차도 물론 1등석도 있고요. 2등석, 3등석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인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슬리핑석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아, 침대는 총 3층 침대이고요. 기차에. 아, 1층과 2층 침대는 낮에는 이제 의자가 되어요. 오, 근데 이제 밤에는 침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처음에 엄마와 함께 기차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저희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우와 신기하다. 저는 괜히 귀에 눌리기 싫어가지고 막 만만해 보이기도 싫고 그래서 똑같이 빤히 쳐다보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막 째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인도에서는 여행자의 신분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는 여자 자체도 신분이 낮은데 그것보다 더 낮은 신분이 여행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를 네. 뭘 어떻게 하고 싶어서 쳐다본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신기해서 쳐다봤던 아. 거였어요. 그냥 동양인이 그냥 여행 네.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신기했었나 봐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 대가족이 여행을 가는 길이었나 봐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같은 좌석을 예약하기 힘들겠죠. 인도는 정말 네. 대가족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랑 같은 칸에 있는 가족들이랑 저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었는데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걸 다른 가족한테 자랑을 했나 봐요. 외국인이랑 이야기를 해봤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모든 가족들이 이제 저와 엄마를 보려고 그 칸에 몰려가지고 북적북적 됐던 그런 적이 우와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다들 말 걸어보려고 막 하이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이랑 한번 말 섞어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인도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떠났었거든요. 오, 그때는 이제 인도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이제 먼저 말을 걸고 또 서로의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알려주니까 금방 아. 친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기차에서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왜? 왜냐면 이제 친해졌으니까 아, 막 자꾸 막 뭘 사주려고 하고 그래서 도시락도 갑자기 사주고 그 짜이라고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티가 있어요. 그런 차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집에서 애지중지 가져온 음식도 나눠주면서 어이구. 같이 밥도 먹고 네. 그랬었습니다. 인도 인도 음식 하면 또 입맛에 또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고 또 집집마다 맛도 다 달라가지고 한국 음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날 정도였어요. 오, 정말 인도 이야기만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인도가 좀 사람들이 무섭다는 인식이 좀 많죠. 네. 좀 세 보이죠? 좀 무섭고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위험한 나라라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위험한 행동을 안 하고 이제 밤늦게 안 돌아다니고 가지 말라는 지역에 안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고 예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인도 여행 이야기는 멈추고요. 음악을 듣고 네팔로 한번 넘어가도록 어휴,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의 배낭을 메고 몽리의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네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인도에서는 제가 배도 한 번도 안 아프고 오히려 변비가 걸릴 정도로 음식이 정말 잘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팔로 넘어오자마자 정말로 정말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었습니다.
네팔 비자를 이제 보름짜리로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서 누워만 아, 있었습니다. 이런. 너무 아깝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아팠지만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머니는 스스로 빨리 자생하신 것 같아요. 아, 감기에 몸살에 설사에 진짜 모든 곳이 다 아팠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식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고 먹으면 또 바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만 있었는데 한 4일을 진짜 죽은 듯이 누워 있다가 5일째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다행히도 옆에 한국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셨죠.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를 부여잡고 막 구부정하게 천천히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격이죠. 네팔의 포카라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어. 그런 지역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팔 친구가 제가 막 이렇게 배를 잡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좀 아파 안녕 이러면서 지나갔었는데 다시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영어로 약을 쥐어주면서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너가 아픈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을 타왔어 라고. 이건 어. 아침과 점심에 먹는 거고 이건 저녁에 먹는 거야. 야, 이건 하나씩 먹으면 되고 저건 2알씩 먹으면 돼 라고 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야, 그 밀려오는 폭풍 감동이 정말 네팔 친구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를 잡고 그 커피 한 잔 사 먹었었거든요. 커피숍에 일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디가 아프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약을 타오기까지. 마음에 들었나? 그런가? 엄청 동생이었거든요. 오, 이제 친절하게 제가 까먹을까봐 영어로 또 적어주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국 약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털어 먹었는데도 안 나았던 그 병이 그 약을 먹고 서서히 좀 일어도 서고 잘 걸어도 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다행이었죠. 네. 네팔에 간 이유인데요. 자전거를 하나 빌려서 한 바퀴 돌아도 충분히 다 돌 수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는 이 루앙프라방의 밤을 참 좋아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야시장이 아주 크게 들어섭니다. 제가 또 이런 야시장을 진짜 좋아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생활도 엿볼 수 있고 또 싸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루앙프라방에 가면 꽝시폭포라고 해서 근교에 아주 멋진 폭포를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물 색깔은 정말 정말 예쁜 에메랄드색이에요. 야, 그 진짜 폭포인데. 드라마랑 그런 거에서만 보던. 그렇죠. 약간 야, 보라카이의 바다 색깔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이제 폭포도 약간 그런 색인 거죠. 이제 방비행의 블루라군에서도 이제 아주 예쁜 에메랄드 색을 또 볼 수 있는데 이제 건기에 갈 때는 정말 예쁜 색이었는데 우기에 가니까 그냥 똥물이라고 하죠. 색깔이 막 흑색이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 예쁜 색깔을 또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물살도 세가지고 수영을 하기엔 좀 힘들어 보였고요. 저는 늘 여행만 다녀오면 수영을 꼭 배워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수영을 배우러 가진 않았네요. 대체 언제 수영장을 등록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도 정말 좋은 곳이라서 다음에는 북부 쪽 말고 남부 쪽으로 한번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고 싶네요. 원래 이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음악 듣고 왔다고 잠깐 네. 치고요. 제가 지금까지 갔던 여행지 중에 인상이 깊었던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더 좋은 곳도 많고 이야기해줄 곳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필리핀이나 태국, 호주 뭐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건 많이들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가시기에 부담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인도나 네팔, 라오스 뭐 이런 곳은 생생한 여행담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라디오 시작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번 주가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월요일 오늘 하고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네. 방송을 하면 이런.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하하, 이런 날.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곳인데요. 에스파냐.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티아고라는 곳은 순례길이라고도 좀 네. 순례길로도 좀 유명해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뭐 종교와는 상관없이 참 걸어보고 싶은 곳이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쁘죠, 거기. 네. 약 33일을 하루에 25km에서 30km씩 걸어서 약 800km를 걷는 곳인데요. 제가 아무리 걷는 것을 좋아해도 이렇게 20km가 넘는 걸 네. 매일 걸어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가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항공권만 끊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가는 곳은 프랑스길이라고 해서 프랑스인 생장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곳이라서 일단 프랑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파리 도착이에요. 파리. 그래서 프랑스부터 이제 스페인 끝인 산티아고까지 열심히 걸어가야겠죠. 야, 진짜 오래 많이 걸어가야 되는데. 엄청 걷죠. 800km. 부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그렇게 산티아고를 끝내면 바로 밑에가 또 포르투갈이라서 버스를 타고 한 3-4시간 정도면 뭐 금방 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도 잠시 들려서 여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제 스페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르셀로나로 들어가서 한번 구경도 버시아. 하고 오고 싶네요. 네. 발음이 멋있는데. 제가 이제 건축이랑 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바르셀로나의 이제 가우디 양식을 직접 보고 오고 싶습니다. 네, 또 좀 기대하는 곳 중에 네. 하나예요. 요즘 또 유럽에 소매치기들이 정말 많아서 많은 분들이 꼭 뭔가를 잊어버리고 다니시던데 저는 과연 뭘 도난당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신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제발. 네. 그렇게 다시 이제 바르셀로나 구경하고 파리로 돌아와서 구경하지 못했던 에펠탑도 잠깐 오. 보고 뭐 샹젤리제 거리에서 뭐 개선문까지 한 번에 쭉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길도 한번 걸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의 계획은 이런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네. 못 가는 나라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행이란 바로 이제 앞일도 모르는 거라서 어우. 네. 네. 아무튼 너무 설렙니다. 제가 유럽 쪽 여행은 처음이에요. 맨날 뭐 인도나 동남아 뭐 이런 네. 쪽을 다녀서 뭐 또 이런 곳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뭔가 한 달을 넘는 기간을 쭉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돼요. 일단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설레임이 더 큽니다. 혹시나 여행이 끝나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여행기를 들러주려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오. 네. 그럼 저는 미리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아유. 되어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 역시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팝송과 또 70, 80, 90년대의 노래를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이들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여행 중에 만났던 인디 음악을 하는 이호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형의 노래죠. 이호석의 뜨거운 노래란 곡으로 마지막 곡 듣고요. 네. 이상 오늘의 임디제이의 보이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